나라가 무려 8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그 중심에 다름 아닌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묵직한 소식 하나로 문을 엽니다. 바로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더 시너타진을 발표한 건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계획이 삼성전자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이 주최한 국민보고회에서 800조 원을 들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의 한가운데에 우리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잠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0조 원이라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입니다. 나라가 이 정도 자금을 반도체에 배정한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투자의 주인공으로 삼성전자가 지목됐다는 건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국가가 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만한 규모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건 아무 기업에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80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삼성전자를 향한 국가적 신뢰와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임원은 큰 틀에서 계획이 잡힌 뒤에 투자와 운영을 차근차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뜨지 않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이 신중함. 사실 이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강점이기도 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신중하게 접근할까요? 반도체 공장은 한 번 짓는데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시장 수요와 고객사와의 조율, 기술 개발, 인력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늘 이런 요소를 면밀히 살펴 투자 시기를 조절해 왔습니다. 바로 이 치밀함이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신중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저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화성, 평택, 용인, 그리고 미국 테일러까지 강력한 생산 거점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은 연구개발의 심장이고 평택은 추가 라인 증설이 예정돼 있으며 용인은 거대한 국가산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남이라는 새로운 무대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의 생산 기반은 그야말로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 계획을 서두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수요가 워낙 빠르게 증가해 기존 계획을 앞당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완공 목표를 10년 넘게 앞당겨야 할 정도라는 거죠. 공장을 서둘러 지어야 할 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 이건 삼성전자에 더없이 반가운 신호입니다.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한참 뒤로 예정돼 있던 공장 완공 시점을 10여 년이나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만큼 주문이 밀려든다는 건 삼성전자의 제품이 그만큼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뿌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구동할 고성능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국가가 800조 원을 베팅하고 공장 완공을 10년이나 앞당기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이번 발표가 가진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기업 혼자 짊어지던 길을 정부가 함께 걷겠다고 나선 거죠. 부지 조성부터 인프라까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삼성전자는 더 든든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물론 모든 큰 계획이 그렇듯 차분히 풀어가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거점에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인력과 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함께 조율이 필요하죠. 또 생산과 후공정 거점이 떨어져 있는 만큼 동선을 매끄럽게 다듬는 고민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위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거치는 조율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런 조율에 누구보다 능한 기업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복잡한 변수 속에서도 늘 최적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서 흔들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시간을 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해 이 거대한 청사진을 자기만의 강점으로 바꿔내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들뜨지도 조급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거대한 기회 앞에서 흥분하기보다 차분히 실익을 따지며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 하고 있죠. 이런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800조 원이라는 큰 그림을 진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회는 크게 보되 발걸음은 단단하게.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자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가 8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미래를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으며 인공지능 수요는 공장 완공을 10년이나 앞당길 만큼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율할 과제는 있지만 그건 큰 기회에 늘 따라붙는 자연스러운 숙제일 뿐이죠.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보면 이번 소식은 삼성전자의 위상과 미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발표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소식일수록 투자자는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의 숫자에 그저 들뜨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지 미리 알아두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소식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 3가지 관점으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800조 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깔린 흐름입니다. 국가가 이만한 투자를 결정할 만큼 반도체 수요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죠. 단기적인 발표 내용보다 인공지능 시대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보는 눈. 그게 이 소식을 제대로 잇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십시오. 회사의 공식 투자 계획이 어떻게 잡히는지, 정부의 지원이 어떤 형태로 더해지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메모리 수요와 인공지능 투자 흐름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신호들이 우상향한다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더없이 탄탄해집니다. 셋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완성되는 긴 여정이죠. 그러니 발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삼성전자가 그려가는 큰 그림을 길게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큰 흐름을 보는 사람이 결국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의 과실을 가장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 10년을 앞당긴다는 이야기. 이런 표현은 분명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날마다 이런 굵직한 소식이 쏟아집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에 그저 설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판단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소식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소식을 읽어내는 사람은 같은 뉴스 앞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큰 뉴스가 쏟아질 때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기준이 또렷한 사람은 그 소식을 차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흐름을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마찬가지죠. 이렇게 굵직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도 든든하게 중심을 잡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흔히 어려운 장에서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대가 부풀어 오를 때야말로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거대한 숫자에 들뜰 때 중심이 없으면 자칫 분위기에만 취하기 쉽거든요. 반대로 기준이 또렷한 사람은 좋은 흐름을 누리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큰 그림을 가장 현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인 셈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큰 그림이 한층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심과 폭발하는 수요가 그 배경이죠. 그러니 이번 주는 거대한 숫자에 들뜨기보다 무엇을 확인할지 정해두고 차분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설렘과 기준을 함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번 한 주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국가가 800조 원을 베팅하고 공장 완공을 10년이나 앞당겨야 할 만큼 삼성전자를 향한 기대와 수요는 거대합니다. 분명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식이 들려올 때일수록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바라볼 자기만의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경기가 뭔지, 거기서 삼성이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게 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게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꿰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거죠.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처음부터 판을 가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메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만 잘못 들어가도 다시 바칠 여윳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챙기는 것보다 그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흐름을 빨리 읽는 눈, 그리고 돈을 나누는 기준.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겨드리려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혼자서는 세우기 어려운 그 기준, 제가 옆에서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자료는 100%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지만 단언컨대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려고 준비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죠.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느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입구에 불과합니다. 자료에는 오늘 못다한 얘기를 더 깊이 담았죠. 삼성의 다음 먹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경쟁사와 비교하면 어디가 앞서고 처지는지, 그래서 어느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지, 영상에서 한 발 더 들어간 얘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그게 이 자료의 핵심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드리지 않습니다. 300만 원과 3억 원은 애초에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금 규모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본인 단계에 딱 맞는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액이신 분께는 무엇보다 잃지 않는 기준을 먼저, 큰 돈을 굴리는 분께는 지키면서 키우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거기 딱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못 다룬 얘기가 있는데 워낙 좋은 내용이라 짧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유전체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일반 뉴스엔 잘 안 나오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삼성 논문으로 실렸던 기술이죠. 남들 다 아는 건 이미 늦은 거고 아직 다들 모를 때 알아두는 게 진짜 기회입니다. 반도체의 영원한 숙제는 전력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전기는 덜 먹는 반도체, 이게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유전체라는 소재가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은 막이 두꺼워지면 전하를 끌어오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 소재는 반대로 더 세지죠. 비결은 기억하는 성질입니다. 전압이 사라져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전하를 계속 끌어모읍니다. 그 덕에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전기가 새는 것까지 막아주죠.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반도체가 먹는 전력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기 덜 먹는 반도체, 이게 앞으로 진짜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이 바로 그 기술을 논문으로 실릴 만큼 앞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거죠. 문제는 이런 깊은 내용을 개인이 혼자 따라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대신 정리해서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기준으로 잡아드리는 게 이 자료죠.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그 신청 링크에 양식만 적어주세요.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자료가가 곁에서 투자자분들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